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지메 경매 컬럼에 있는 사기는 이렇게 치는 거다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를 보다 보면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등기부를 보면 이게 진짜일까? 정말일까? 그런 좀 어이없는 상상을 해볼 때도 있고요. 너무 등기부가 재밌다 보니까 저는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직장인들이 이제 있는 동안 계속 일을 하는 건 아니죠. 잠깐 쉴 때도 있잖아요. 그때 저는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는 것보다 오히려 등기부 보는 게 너무 재밌어서 등기부 보는 거를 즐겨 하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이런 물건들은 이 내용들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1999년도에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습니다. 소유자가 정땡순씨입니다. 정씨입니다. 59년생 정씨가 1999년도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서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중간에 이 부분은 이제 말소대에서 상관이 없는 등기이긴 하지만 등기부를 볼 때 항상 현재 유효한 등기만 보는 게 아니고 모든 등기부를 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2001년도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었죠. 가등기란 매매 예약 가등기인 거죠. 매매 예약. 그래서 당장은 매매를 하지 못하지만 얼마 후에 매매를 하겠다. 이런 등기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했고 그리고 권리자는 정씨입니다. 그리고 13년이 흘렸습니다. 13년이 흘려서 해제를 시켰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었나 봐요. 가등기를 하기로 했으나 가등기를 취소를 했든지 안 하기로 했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유가 돼서 나중에 말소를 시켰습니다. 이럴 수 있죠. 이런 일들이야 비일비재한 일이니까. 그래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아무 효력이 없는 두 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소유자 정씨가 이때 가등기를 해서 그런지 가등기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된 걸까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사람?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 가등기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런 좀 공부를 하거나 경매를 하거나 또는 등기부를 공부를 하거나 좀 여러 가지 좀 봐야만 가등기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되거든요. 매매예약 가등기라는 게 있고 담보가등기라는 게 있고 기타 등등. 그래서 좀 아는 사람만이 가등기를 알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그냥 일반적인 전세 살고 매매 하는 사람들은 가등기를 접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데 이 정씨는 이렇게 가등기를 한번 해서 그런 걸까요? 가등기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정말 특이한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하나 또 걸게 됩니다. 2014년도 5월 19일 날이죠. 이거 말소하고 나서 바로 다시 걸었죠. 이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소유권을 좀 더 다음에 보시면 소유권 이전이 되었는데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기존에 가등기가 있으면서 이건 소멸시켜야 된다 하고 소멸을 시켰죠. 그런데 같은 날 이렇게 9월 19일 날 같은 날 잘 보시면 49895 말소시켰죠. 49905 49915 이렇게 연달아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번호가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 쓰는 게 접수번호라고 하는데요. 접수번호는 한 등기소에 계속 한 등기소에 접수된 모든 서류들이 숫자가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이 하나의 등기부만을 위한 숫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하나 서류를 제출하고 뒤돌아서서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와서 다시 접수를 하면 그게 그 다음 숫자가 연결될 가능성이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접수번호는 계속 증가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에 호수가 이렇게 연달아 진행되는 것은 뭐냐? 이 말소 서류, 가등기 서류, 소유권 이전 서류를 한 법무사가 같이 접수시켰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씨는 소유권 이전을 합니다. 누구에게? 한씨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는데 소유권 이전 일반적인 매매로 소유권 이전을 하는데 이때 매매를 이전을 하면서 가등기를 다시 한번 쓱 집어넣습니다. 이게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 한씨 입장에서는 등기부를 조회를 해봤겠죠. 등기부를 열람을 해봤으면 이 가등기가 있었으니까 이건 말소를 해야 됩니다 라고 네 알겠습니다 말소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소 서류를 접수시켰죠. 같이 이 이전 서류와 말소 서류를 같이 이렇게 접수시켰습니다. 같이 접수시켰지만 중간에 하나 이렇게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를 아마 쓱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뭐가 궁금했냐. 과연 이 사실을 한 씨가 알고 있었을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 정 씨와 소유자 정 씨와 한 씨가 지인끼리 짜고 뭐 다른 등기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등기를 막기 위해서 또는 상속을 위해서 또는 뭐 증여를 위해서 기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위해서 이 둘이 짜고 나서 이렇게 중간에 가등기를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 씨는 이미 가등기를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과연 그랬을까요? 밑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거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보다시피 원고는 한 씨입니다. 누구예요? 한 씨?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소유권 이전을 매매를 했던 이 한 씨가 누구에게? 정 씨에게. 정 씨 누구예요?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이 소유자. 정 씨에게 뭘 했어요? 매매대금 반환을 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즉, 아마도 한 씨는 아무런 문제 없이 매매로 그냥 받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중간에 가등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가등기 중간에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한 씨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바로 원고패입니다. 이게 현실이죠. 한 씨가 정 씨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을 소송해달라는데 원고패를 했다는 거는 이 가등기라는 게 정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좀 더 현재 서류상에서 보이는 부분만 보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안의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매매 계약서 안에 현 등기부 상태로 이전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없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 특약들이 있었으면 이 한 씨 입장에서 승소를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보이는 부분만으로는 가등기를 넣는 것만으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오히려 없었다라는 이상한 상황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것들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보여주는 상황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처럼 소유자 정 씨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 때 중간에 가등기를 하나 넣음으로 인해서 이 소유자 한 씨의 뒤통수를 제대로 쳐버린 거죠. 제대로. 이런 걸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경매가 진짜 깔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매는 이런 게 불가능하죠. 왜?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하고, 법원에서 촉탁등기로, 등기된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촉탁등기로 전부 발송을 시켜버리니까 이렇게 중간에 하나 넣는 게 불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진행할 때는, 경매에서는. 그런데 매매로 하면 이런 정말 확률은 낮겠지만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도 경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넣고 잔금을 납부할 때까지 이때 계약서만 들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등기부에 아무것도 없이. 이때 만약에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해결될까요? 나한테 안 걸리면 되지만, 대부분 다 안 걸리지만 하나 걸리면 정말 인생이 정말 고달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간에 막 사고 터진다고 해서 부동산에서 전부 다 보호를 해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들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다고 해서 모두 다 보호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면에 있어서는 경매가 더 깔끔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전부 다 경매합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